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금융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세법이 바뀌었죠. 생계형 저축이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도는 인당 5천만 원입니다. 인당 5천만 원이고요. 대상자는 과거 생계형 저축과 비슷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 이렇게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을 인당 5천만 원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잘 보셔야 될 게 2015년부터는 61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62세, 2017년도는 63세, 2018년도는 64세, 2019년도는 6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내용이 많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재형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2015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5년 말까지. 그리고 한도는 분기당 300만 원 이하입니다. 분기당. 그리고 대상자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이 소득이 3,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 매출에서 비용을 뺀 그 소득을 말하겠죠. 그리고 급여 생활자는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냐면 일단 7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7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 각각 가입도 가능합니다. 즉 남편도 가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의 배우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농특세 1.4%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특세 1.4%를 내기 때문에 이게 비과세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농특세 1.4%를 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입 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즉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조건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 가입 당시만 이런 그 조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즉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조건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계속 주어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브라질 국채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브라질 국채를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브라질 국채는 왜 비과세냐? 브라질과 조세 협약으로 브라질 국채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환차익에 대해서 이자 수익 모두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브라질 국채를 선택할 때는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차손이 매매 차익이나 이자 수익보다도 훨씬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질 국채를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죠. 특히 브라질 그 레알화가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 즉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이때 가입하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를 구입을 할 때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자금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이제 2015년 말까지 발생하는데 한도는 인당 1,0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등의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을 가서 조합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할 수 있겠죠. 이 출자금은 단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또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탁금은 이것도 또한 2015년 말까지 발생분입니다. 즉 가입이 아니고 발생분이라는 거. 출자금도 2015년 말까지 발생분이고요. 예탁금도 또한 2015년 말까지 발생분입니다. 한도는 예탁금은 인당 3천만 원 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당 3천만 원 한도 가입이 가능하고 2015년 말까지 발생분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거.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등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예탁금에 가입을 하고 2015년 말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예탁금도 똑같이 농특세 1.4%가 부과가 됩니다. 위에 출자금은 1.4%가 부과되지 않죠. 하지만 예탁금은 1.4%가 부과가 됩니다. 아까도 1.4% 부과되는 게 있었죠. 한번 볼까요? 비과세 재형저축에 농특세 1.4%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특세 1.4%가 부과되는 상품은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지만 비과세 재형저축과 그 다음에 예탁금이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분류과세와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분류과세라고 하는 건 뭐였죠? 분류과세는 종합소득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자, 소득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종합소득은 종합소득끼리, 그리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끼리,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끼리 이렇게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는 걸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지 않는 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이자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자, 원천세율은 30%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30%는 주민세를 뺀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 이후 발행분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을 구입을 해서 앞으로 1개월 후에 팔아도 비과세 혜택이 아니고 원천세율 30%로 분리과세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 발행된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이 이 분리과세를 해준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이자를 보유한다라고 해서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을 샀다가 바로 팔아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발행분에 대해서는 최소 3년은 보유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이자가 유효할까요? 과표가 8,800만 원 이상,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자, 이런 분들한테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이자가 굉장히 유효하겠죠. 그래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장기 채권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입니다. 과거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분리과세 상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상품만 남아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일종의 페널티 개념입니다. 실명이 아니고 비실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외로부터 수령 시, 즉 비실명인데 금융기관이 아니고 다른 데로부터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을 수령했다. 그러면 원천세율이 38%입니다. 최고세율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페널티 개념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 시 원천세율이 90%입니다. 뭐 이자 소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실명으로 금융기관에 가입을 해서 이자 배당 소득을 받았다라고 하면 원천세율이 90%입니다.
그래서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일종의 페널티와 같은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리과세 금융상품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분리과세 금융상품과 비과세 금융상품을 확인을 해 봤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었죠? 만 61세 이상자는 최대한 빨리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2015년도에는 61세 이상, 16년도에는 62세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법적으로 징여 후에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다. 즉 내가 금융자산이 너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부모한테는 3천만 원, 자녀한테는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직전 10년입니다. 다른 자산과 합산해서요. 징여 후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비과세 재형저축의 소득 및 급여 기준은 가입 시점이라는 거. 가입 시점이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뭐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로자도 대부분 급여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재형저축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급여가 인상되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과세 중에 또 브라질 국채가 있었죠.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과 조세 협약에 의해서 환차익이라든가 매매 차익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과세를 주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환차손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브라질 국채를 구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금융 전문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팁을 보도록 할게요.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이상이고,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죠. 그리고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이상이면 세율이 몇 퍼센트죠? 35%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10년 이상 장기 채권은 원천세율이 분리과세를 하면서 원천세율이 30%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이상이면 35%의 세율,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즉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자, 5년 납 이상 저축성 보험의 추가 납입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1배 또는 2배 정도의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100만 원짜리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자, 1년이 지나면 원금이 1,200입니다. 그러면 1,200의 2배는 2,400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2배 정도가 많은데요. 2,400 정도의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일 꺼려하는 게 뭡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아주 적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비과세 상품 중에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가 납입 시점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10년간 유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9년 차에 내가 추가 납입을 했다. 그러면 1년만 지나면 그 추가 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도 굉장히 좋은 이제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1세 이상자는 최대한 빨리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금융자산이 많다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징여 후에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도록 하는 게 좋다. 주로 이제 부모님께 증여를 하게 되겠죠.
세 번째, 비과세 재형저축의 소득 및 급여 기준은 가입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빨리 가입을 해주는 게 좋다. 자,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지만 환차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문가와 상의 후에 가입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이상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장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즉 30% 원천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이런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년 납 이상 저축성, 반드시 5년 납 이상이라야 됩니다. 이상 저축성 보험에 추가납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추가납입은 사업비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과세로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